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2024학년도 수능 대비 괜찮은 어휘편 수업을 좀 진행을 좀 해볼 텐데 요 수업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이거예요. 어휘편 수업이면 수능에 나오는 전범위의 어휘를 다 다루냐? 그건 아니야. 그럼 이 수업에서 어떤 어휘들을 다루는지부터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 일단 어휘라는 것부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당연히 영어라는 과목의 어휘인데 우리 수능 영어를 대비를 해야 되잖아. 당연히 단어를 외울 수밖에 없어요. 단어를 안 외우고 영어 공부를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가끔 이제 강사님들이 혹은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강의력을 뭐 뽐내기 위해서 자신의 강의의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단어 모른다 치고 문제를 풀어볼게 라고 말씀 많이 하시긴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한 180개 정도까지 요새는 지문이 좀 길어져 가지고 좀 많은 경우는 한 단락에 180개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지문들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 단어 수로 이루어진 지문에서 모르는 단어 수가 대여섯 개를 넘어가 버리기 시작하면 문제 푸는 거 사실 거의 다 불가능해요, 사실상.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단어를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어휘를 암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몇 가지 암초에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어. 이 첫 번째가 뭐냐면 소위 얘기하는 고난도 어휘라는 암초에 부딪히는 거죠. 물론 고난도 어휘라는 개념은 조금 상대적이긴 합니다. 뭐 1등급이 어렵게 생각하는 고난도 어휘와 2, 3등급이 어렵게 생각하는 고난도 어휘는 또 다른 차원의 것이겠죠. 좀 상대적이긴 한데 이 고난도 어휘 같은 경우는 무책임한 얘기인 것 같겠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암기하시면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에 기반을 두고 암기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해에 기반을 두고 암기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2024학년도 수능에 나왔던 단어를 기준으로 얘기해 볼게요. plasticity. 뭐 이 단어의 뜻을 알고 있다면 네, 어휘력 훌륭하십니다. 근데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plasticity. 피님 이 단어 알아요? 모르겠는데 뭔가 익숙한 게 있죠. 뭐가 보이세요? 플라스틱이요. 네. 여기서부터 이해를 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생각 한번 해볼까요? 플라스틱이라는 물질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플라스틱은요, 그래요. 겉으로 보기엔 단단해 보이는데 얇은 플라스틱 판 같은 거 생각 한번 해볼까요? 피님 그거 되게 단단해요? 아니면 누르면 이제 모양이 약간씩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구부러질 수 있죠. 그렇지만 손을 놓으면 다시 어떻게 되죠? 원래 형태로 돌아오죠. 이게 플라스티시티입니다. 다시 외부에 힘이 가해지면 모양이 어느 정도 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외부에 힘이 없어지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는 성질, 이걸 플라스티시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가소성이 되겠죠. 뭐냐면 힘을 가하는 만큼 변할 수 있는 성질, 힘을 가하는 만큼 변할 수 있는 성질, 그걸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플라스틱의 속성을 이해를 해서 단어를 외우셔야죠. 이건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할 이 고난도 어휘 있죠. 이런 것들은 이 수업에서 다룰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여러 이제 단어 책자 같은 것들을 보고 그냥 외우시면 돼요. 단어 책자를 보시면서 외우시면 돼요, 그냥. 전혀 이건 수업에서 다뤄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뭐 조정식 복화 올해 이제 전면적으로 개정되는 조정식 복화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수능에 나왔던 난이도가 좀 높지만 외워야 될 단어들, 이건 여러분들 다 외우시면 돼요. 여러 가지 어휘책을 이용해서. 근데 어휘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것만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자, 어떤 경우들이 좀 있냐면 이겁니다. 어느 뜻까지 암기를 해야 되지? 이게 짜증나는 순간들이 꽤 있어요. 어느 뜻까지 암기를 해야 되지? 어느 뜻까지 암기를 해야 되지? 그래서 보다 보면 이거 분명히 내가 수능에서 자주 나왔던 단어인데 내가 외웠던 1번 뜻으로는 이 문장을 처리를 못할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굉장히 많다고. 됐지? 네, 이제 요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좀 다른 얘기를 좀 했다가 다시 이 얘기에 좀 한번 돌아와 볼 텐데, 자, 이거 한번 볼까요? general. 이건 무슨 뜻이니? 일반적인. 뭐 잘 알고 계시죠? 장군 말고 일반적인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 알잖아, 그치? 요 뒤에다가 단어를 하나씩 좀 넣어 볼게요. hospital. 일반적인 병원. 또 한번 가볼까?
어네테이지아 한번 가볼게요. 조금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기출에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마취란 뜻입니다. 마취. 이런 고난도 단어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어네테이지아, 마취. 어네테이지아, 마취. 자, 그 다음 클리닝. 이게 뭔지는 아시죠? 청소. 쭉쭉쭉 한번 해봅시다. 자, 네가 상식적으로 봐도 알겠지만 일반적인 청소, 일반적인 마취, 일반적인 청소 이딴 말을 쓰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뭔가 제너럴이 네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뜻, 소위 얘기하면 사전 찾아보면 2번, 3번 뜻으로 쓰였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이제 이런 단어들을 보면 어디까지 외워야 될지가 고민인 거죠. 근데 요거 사례를 한번 들고 와볼까요? 붙다. 자, 우리말입니다. 우리 붙다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말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 붙다라는 말을 참 여러 가지 상황에 사용하거든. 확인 한번 해볼까? 첫 번째, 너 머리에 껌 붙었어. 그녀는 마침내 시험에 붙었어. 야, 그 사람 상대편에 붙어버렸어. 피디님, 요거 붙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거 다 느낌 오시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사전적으로 엄밀한 의미들이 다르긴 하겠지만 머리에 껌이 붙었다나 시험에 붙었다나 상대편에 붙었다나 전부 다 이 붙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동일하거든요. 피디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딘가 찰싹 붙어 있는 거예요. 머리에 껌이 붙다, 시험에 붙다, 상대편에 붙다, 이런 느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 생각 한번 해볼까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운다고 쳐봅시다.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한국인이 죄송해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운다고 쳐봅시다. 그 친구가 한국어 인증 능력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어. 이제 상황을 가정해 보는 거야. 근데 그 친구가 이 단어를 외운 거죠. 붙다. 자, 붙다의 뜻을 보니까 사전에 1번 이렇게 적혀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스틱. 이거 자체가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달라붙다죠. 예문이 적혀 있습니다. 너 머리에 껌 붙었어. 좋아. 2번 뜻 뭐라고 적혔냐면 패스. 뭐죠? 통과하다는 뜻이 있죠. 그녀는 마침내 시험에 붙었다. 3번 뜻 take side라고 적혀 있어요. 이건 뭔가요? 어떤 편을 들다는 뜻이거든. 그는 마침내 상대편에 붙어버렸다. 붙다 맞잖아요. 4번이 조금 황당합니다. 갑자기 이런 뜻이 적혀 있어요. live with. 무슨 뜻이죠? 누구누구 함께 살자죠. 이게 왜 붙다야? 봐봐. 예문 적혀 있어요. 너 그 나이를 먹도록 엄마한테 붙어 사니? 붙다 맞잖아. 됐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말로 얘기를 한번 해보면 머리에 껌 붙었다, 시험에 붙었다, 상대편에 붙었다, 엄마한테 붙어 산다. 다시 머리에 껌 붙었다, 시험에 붙었다, 상대편에 붙었다, 엄마한테 붙어 산다. 전부 다 이 뭔가 찰싹 달라붙어 있다라는 단어의 이미지 자체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사전적으로 사용하는 의미가 조금씩 다를 뿐이죠. 이거 피디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요거를 영어를 모국어라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stick, 달라붙다, pass, 통과하다, take side, 편을 들다, live with, 함께 살다. 이게 같은 말로 보이나요? 이게 어떻게 같은 뜻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붙다를 외국어로 배우는 사람들, 즉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정해야 됩니다. 단어 뜻을 어디까지 배울까? 어디서 많이 겪어봤던 상황이죠. 보통 일반적인 학생이란 몇 번까지 외워요? 1번까지. 근데 굉장히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2번 정도까지 뜻을 외우죠. 그죠? 피디님도 학창시절에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자, 1, 2번 뜻을 외웠어요. 자, 근데 이 친구 아까 한국어 인증 능력 시험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어 인증 능력 시험 딱 들어갔어요. 자, 시험 문제 나옵니다.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가기에 적절한 단어를 고르시오. 간에 빈칸, 쓸개에 빈칸한다. 뭔지 알죠?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단다. 근데 이거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가 시험에 통과하답니까? 편들다 이 느낌 아니에요? 3번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1, 2번 뜻만 외웠던 친구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틀려야 돼요. 이 문제 틀리고 나면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이 뜻까지 외워야 되나요? 이거 어디서 많이 겪어보던 상황 아니야? 그 너네가 영어 공부할 때 항상 겪었던 상황이 딱 이거란 말이야. 어느 정도의 뜻까지 암기해야 되니 이거라고. 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붙다라는 단어를 우리말을 충분히 훌륭하게 구사하는 이 모국어의 관점, 원어민의 관점에서 보면요. 달라붙다, 시험에 붙다, 상대편에 붙다, 붙어 살다가 다 똑같은 말이라고. 영어도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그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까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너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너럴, 일반적인, 맞아요. 그때 틀린 거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인이라는 말의 뜻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죠. 자,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이 단어 암기법은 여러 단어에 일반적으로 통한다. 다시 이 단어 암기법은 여러 단어에 일반적으로 통한다라고 해봅시다. 요거 딱 한두 단어에만 통한다는 얘기예요? 여러 단어에 다 골고루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골고루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아하. general이라는 단어를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원어민의 입장에서 보면요. 요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Not limited. 제한되지 않은 거예요. To one or two. 한두 개에 제한되지 않으네요. 한두 가지에 국한되지 않은 이란 뜻인 거예요.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참, 이것도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릴게요. 요 설명 방식과 요 교수법은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저는 항상 이제 참조한 교수법이 있으면 말씀을 드려요. 오성호 통번역사님이 쓰신 이제 해피는 행복한이 아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보고 이제 제가 되게 많이 감명을 받아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단어를 설명하면 좋겠구나를 그대로 가지고 온 설명 방식입니다. 제너럴은. 자, 가볼게요. 제너럴 하스피털 해볼게요. 제너럴 하스피털. 자, 병원은 병원인데 뭐냐면 진료 과목이 한두 가지에만 국한되지 않은 병원이야. 다시, 병원은 병원인데 딱 진료해주는 과목이 한두 개에만 국한되지 않은 병원이야. 네 글자로 얘기해볼래? 무슨 병원이야? 종합병원이 되는 거죠. 또 해볼까요? 어네스테이지야. 마취는 마취인데 몸에 한두 군데만 마취하는 게 아니야. 몸에 한두 군데만 마취하는 게 아니야. 자, 무슨 마취일까요? 전신 마취가 되는 겁니다. PD님도 대답을 하시네요. 클리닝. 청소는 청소인데요. 그냥 집에 한두 군데만 청소하는 게 아닌 거예요. 청소를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죠. 대청소가 되는 거죠. 보세요. General Hospital. 종합병원. 적어볼게요. General Anesthesia. 전신 마취. General Cleaning. 대청소. 이런 의미가 된다고요. 근데 봐봐. 제가 방금 딴 거 한 거 없이 general이라는 단어가 원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 하나를 설명하고 나니까 파생되는 의미들이 다 외워져요. 이해가 되기 시작해버린다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general을 단어장에서 혹은 사전에 찾아본다면 1번 일반적인, 2번 종합적인, 3번 전신의, 4번 대대적인 다 따로 외워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뭔 말인지 아시겠지? 그거를 해결해 드리는 게 이 강좌입니다. 첫 번째, 단어의 뜻을 어느 뜻까지 외워야 되느냐인데, 그걸 첫 번째로 단어의 메인 이미지를 통해서 단어를 암기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메인 이미지를 통해서 단어를 암기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 단어를 어느 뜻까지 암기해야 될지를 고민하다 보면 이런 상황에 마주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괜찮아 5위편 OT를 보고 계신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이제 OT에서부터 이렇게 알게 모르게 수업을 진행을 해버려요. 딴 게 아니고, 사실 그렇잖아요. 요새 이제 패스 시대라 가지고 보통 강좌 하나만 결제해서 듣는다기보다는 뭐 패스를 구매를 해가지고 이 특정 어떤 강좌를 들을지를 뭐 주워 담는 방식이 이제 그 인강 시스템인데, 뭐 강의가 너무 많고 강사들도 너무 많다 보니 이 강사가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OT만 보다 보면 또 워낙 또 그 말빨들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되게 그럴듯해 보여가지고 이제 결제하는데 실제 수업 내용은 너무 다르고 이런 게 너무 많잖아. 그래서 저는 OT에서부터 수업을 좀 보여드리는 편입니다. 자, 근데 다시 지금 뭘 볼 거냐면 어느 뜻까지 암기해야 될 상황에서 두 번째를 좀 한번 보여드릴 거야.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문제가요. 2015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문제풀이법이나 뭐 이런 걸 설명을 할 건 아니고, 문제풀이법이나 이제 이런 걸 설명할 건 아니고, 딴 게 아니라 그냥 어휘 하나를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잘 보세요. 자, 요 문제의 정답은 그냥 3번이었습니다. 요 문제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딴 게 아니라 요 제시문에 있는 내용이 여기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but 무슨 뜻입니까? 그러나. 이 뜻 정도는 다 아시죠? 이 강좌를 듣는 누구든 but이 그러나인 건 알 거야. 그럼 물어보자. but이라는 건 앞뒤 내용을 비슷하게 가져가는 순접이야, 앞뒤를 반대로 얘기하는 역접이야? 그래요. 역접이어야 돼요. PD님도 뭐 너무 편하게 답변하시네요. 글의 흐름이 바뀌어야 돼요. 역접. 자, 이거 전제로 깔고 한번 가볼게요. 문장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Researchers suspect. 연구자들은 의심해. PD님, 의심한다는 건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봅시다. 연구자들은 의심해요. 즉, 안 믿어요.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이 more aware, 알고 있을 거라는 걸 의심해요. 잘 생각하세요.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알고 있을 거라는 걸 의심해요. 즉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제대로 알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모를 거라는 거예요? 모를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문장의 내용은 뭐냐면 아하, 운전자예요. 보행자가 알고 있을 거라는 걸 의심한다? 무지할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3번 문장도 보세요. Not knowing traffic safety laws. 교통 안전 규칙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대요. 교통 규칙을 교통 관련한 거에 무지하대요. 피디님 눈으로 보세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왜 벗을 연결합니까? 거기다가 여기 등장있는 이 문장도 보면 이걸 모른대요. Neither are aware of. Neither, 둘 다 아니고 둘 다 인식을 못해. 둘 다 모른대요. 아니, 계속 모른다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벗이 왜 여기에 들어가야 되냐 이거야. 사실 이제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되게 이 문제 많이 틀렸거든요. 자, 사실 이 문제에서 관건이 되었던 단어는 suspect입니다. 얘기를 한번 하고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와보겠습니다. 문장을 한번 적어볼게요. He suspected. He doubted that she loved him. 해보겠습니다. He suspected that she loved him. He doubted that she loved him 이라는 문장인데, 자, 둘 다 suspect도 그렇고 doubt도 그렇고 둘 다 이제 의심하다는 뜻이 맞죠? 의심하다는 뜻이 맞죠? 그래서 그녀가 그를 사랑한다라는 걸 의심했다. 그럼 똑같은 의미일까?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요, 이 두 단어는 거의 반이어에 가깝습니다. 특히나 뒤에 대절이 따라 나왔을 때요. 자,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드릴게요. suspect는 어떤 의심이냐면 그럴 거다라는 의심이에요. 다시, 그럴 것 같다라는 의심이에요. 내가 이제 상황을 한번 줄게. 이제 이해를 편하게 돕기 위해서. 자, she loved him. 요거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야. 이 여자랑 이 남자는 그냥 아는 사이야. 직장에서 같은 층의 사무실에 근무하고 얼굴 몇 번 본 적 있어서 인사 정도는 해본 적 있는 사이라고. 이제 이런 거죠. 어느 날 이 남자가 엘리베이터를 이제 출근하려고 엘리베이터를 막 뛰어가서 탔는데 딱 엘리베이터에서 이 여자랑 나랑 둘만 탔네. 되게 뻘쭘한 상황이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이 여자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이 여자도 나를 딱 보더니 눈이 마주치고 나를 보고 싱긋 한번 웃어주면서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라고 했단 말이야. 피디님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근데 불행히도 이 남자가 못쏠 찐따였던 거야. 평생 여자랑 말 한 번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근데 갑자기 꽤 괜찮게 생긴 여자가 갑자기 나보고 씩 웃으면서 인사까지 해주고 잘 지내냐고 물어보기까지 하네? 혼자서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상황이 서스펙트인 거예요. 어떤 말인 건지 알겠죠? 이런 의심이 서스펙트입니다. 실제로 이 여자는 이 남자한테 관심도 없어요. 그냥 아는 사이니까 인사했던 것 뿐이야. 근데 이 남자가 못소리라 가지고 혼자서 이 여자 나 사랑하는 것 같은데? 라고 의심하고 있는 거죠. 혼자서 막 손자 이름까지 상상하고. 이런 게 서스펙트라고. 그 반면에 다우트는 어떤 의미냐? 아닐 것 같다라는 의심이에요. 아닐 것 같다라는 의심. 아닐 것 같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똑같은 상황 한번 줄게요. 요번에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 남자가 실제로 이 여자가 실제로 이 남자를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숱하게 얘기해줬어. 근데 이 남자가 의처증이 있는 거야. 자기 부인이 얘기하는 걸 안 믿어. 사랑한다고?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다우트야. 이제 단어의 의미의 구분이 되시나요? 오케이. 그래서 결론. 실제로 원어민들은요. suspect를 어떻게 보냐면 믿다. 그렇게 생각하다라는 의미로 봅니다. 특히나 대절이 뒤에 따라 나왔을 때요. 다우트는 반대로 안 믿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 라는 뜻으로 써버려요. 다시 한번 위의 문장을 해석할게요. He suspected that. 그는 생각했어요. She loved him. 그녀가 그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의미가 확 달라지죠. 밑에는 가볼까요? She doubted that. 그는 안 믿어요. That she loved him. 그녀가 그를 사랑한다는 걸 안 믿어요. 됐죠? 의미가 확 달라지고 서로 반이어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보세요. suspect네요. 무슨 뜻? 믿는다. 다시 한번 해석해볼까요? 연구자들은 믿어요.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more aware, 인식하고 있다라고 믿어요. 자, 피디님 다시요. 운전자와 보행자들은 결국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죠. 아하, 무지하다는 게 아니라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알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다음 문장에는 뭐예요? 교통법규를 모른다라고 했죠. 내용이 바뀌는 거 맞죠? 그래서 벗이 들어가는 거라고. 이제 납득되죠? 이런 걸 학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즉 지금 제가 이제 뭘 보여드리는 거냐면 단어의 뜻들을 어느 뜻까지 암기해야 되느냐에 있어서 네가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 뜻들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suspect는 무조건 의심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깨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굳이 깨야 되느냐. 보시면요. 기출이 반복되거든요. 조금 예전 기출이긴 하지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우리 지금 서스펙트 봤잖아. 15학년도 9평이었다. 근데 봐봐. 17학년도 수능에서 봐봐. 여기 빈칸 문장 볼래? suspect that 보이니? 이게 문제로 똑같이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17학년도 수능에서 오답률 1위. 당시 수능 기준으로 정답률 23%를 기록, EBS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메가스터디는 32%로 나와 있긴 하던데 어쨌든 당시 수능에서 오답률 1위를 기록했던 문제인 거예요. 요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다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휘를 암기하는 데 있어서 어느 뜻까지 암기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부분을 해결해 드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미지를 통해서 어휘를 암기해 드리고 네가 알고 있던 어휘의 의미의 잘못된 부분 통념을 깨드리는 걸 통해서. 근데 항상 그 기준을 기출에 두고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어휘 학습을 하다 보면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가 되게 고민이거든요. 첫 번째, 고난도 어휘를 어떻게 할까? 그건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냥 네가 부지런하게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업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 보면 단어 공부를 하다가 야, 이 뜻까지 외워야 돼? 싶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뜻까지 외워야 될을 제가 정해드릴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지로 어휘를 암기하도록 또 시켜드릴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통념을 깨도록 또 해드릴 거고요. 자꾸 이제 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느냐. 어느 순간부터 절대평가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학생들이 사실 이제 제 강좌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리던 강좌 중에 하나가 이제 괜찮아 어휘편이었는데 절평되고 나니까 학생들이 초반 단계를 자꾸 이제 건너뛰고 수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괜찮아 어휘편을 좀 덜 들으려고 해요. 근데 이게 되게 좀 우려스러운 현상이거든. 내가 요거 하나 더 보여줄게. 이게 2022학년도 수능 34번으로 나왔던 문제예요. 2022학년도 수능 34번. 요 문제가 잘 들어보세요. 실제 정답이 뭐냐면 2번이거든. 그리고 요 2번이 정답인데 요 문제의 정답률이 27% 정도 나왔어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3번을 되게 많이 골랐어요. 3번 오답을 고른 학생들의 비율이 33%입니다. 정답보다 더 많이 골랐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2022학년도 수능이 끝났을 때 이제 요 강좌를 기준으로 하면 재작년 수능이죠. 요 수능에서 평가원의 이의 제기가 제일 많았던 문제가 이겁니다. 복수 정답 처리해야 되는 게 아니야.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면요. 퀘스처닝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그래요. 퀘스천이 뭐죠, 피님?
질문하다. 그러니까 그 뜻만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생각 한번 해보자. 자, 질문이라는 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거든. 잘 생각해봐봐. 잘 생각해봐. 야, 선생님, 이 문제 정답이 뭐예요? 라는 질문이요. 이건 진짜 순수한 질문입니다. 순수한 질문이 몰라서 묻는 거예요. 뭔 말인지 납득되죠? 근데 이것도 가능하지 않나? 질문 조금 가볼게요. 의문을 가지다. 잘 생각해보세요. 나는 그 선생의 수학 실력에 의문을 가져.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요, 피디님. 그 선생의 수학 실력에 의문을 가져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그 선생의 수학 실력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는 불신의 의미가 돼요. 됐죠? 그럼 보세요. 여기는 퀘스처닝은 단순한 질문입니까? 불신입니까? 이게 이제 애매해지는 거죠, 그죠? 그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 풀이의 강좌에서 또 얘기를 한번 해보겠지만 포인트는 이거였어요. 이걸 단순한 질문의 뜻으로 본다면 3번도 답이 될 수 있는데 의구심을 가지고 의심한다라는 의미로 보면 정답이 2번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복수 정답이 돼야 되지 않냐 라고 학생들이 많이 물어봤던 거예요. 이게 뭐가 안 된 거냐? 이게 안 된 거예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용례를 제대로 못 딸고 있어서 통념이 안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에서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퀘스천이 그냥 단순한 질문을 하다는 뜻으로도 쓸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요. 뒤에 보통 사람이 따라 나와요. 누구누구에게 질문하다. 근데 여기는 구조상으로 보세요, 피디님. 누구한테 질문하는지가 나와 있습니까? 없죠. 그럼 이때 퀘스천이군요. 무조건 의구심을 표하고 의심하는 듯한 의미밖에 없어요. 이거를 제가 수업에서 정해드릴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찮아 어휘편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수능 시험장 들어가는 전국의 70만 명, 요새는 많이 들었죠 수험생들, 죄송합니다. 40~50만 명의 수험생들이 단 한 명도 나는 퀘스천의 뜻을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가는 학생들은 없어요. 이건 웬만하면 수능 영어 7등급, 8등급 나오는 학생들도 퀘스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간다고요. 근데 시험장 실제 들어가서 보세요. 이 단어 뜻 알고 있었던 겁니까? 몰랐던 거죠. 아까 서스펙트랑 똑같다니까. 한 3, 4등급 되면 나는 서스펙트의 뜻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니까. 근데 실제 시험장 들어가서 서스펙트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런 거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 강좌의 성격이 조금 와 닿으시나요? 이 강좌는 이런 단어들 설명드려요. 여기 있는 단어들 한번 봐봐. account, affect, alter, chance, consist, construct, contain, contract, credit, discipline, dispose, doubt, suspect, edge, figure, identify, observe, respect, subject, term, question.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뭐 네 등급대에 따라서 나는 이런 단어 뜻 잘 몰라요 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네가 알고 있는 단어야. 뭐 찬스 뜻 몰라? 엣지 뜻 모르냐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퀘스천 뜻 몰라? 서브젝트 뜻 모르냐고. 웬만한 거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알고 있는 단어들의 뜻을 어디까지 외워야 될지, 그리고 네가 상상도 못했던 뜻들도 외워야 될 범위들을 정해주는 게 이 수업의 목표인 겁니다. 자, 그러면 괜찮아 어휘편의 수업의 목표, 수업이 다루는 범위 알겠죠? 이 수업들은 이 단어들만 다뤄요. 이 수업들은 이 단어들만 다룹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우리말에는 없는 전치사, 얘도 사실은 다의어거든. 그래서 얘도 이미지로 의미를 확장해 드릴 거예요. 선생님, 전치사도 알아야 하나요? 네, 알아야 합니다. 뭐냐면 퀘스처닝 오브 보이죠? 이때 오브가 사실은 뭐뭐에 대한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 알면 훨씬 더 문제 풀기 편했거든. 뭐뭐에 대한 의구심, 연결이 자연스럽잖아. 뭐뭐에 대한이라는 의미로 쓰이면.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제가 수업 때 다뤄드리는 거예요. 이제 괜찮아 어휘편이 다루는 범위가 뭔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휘편 강좌라고 해서 수능의 전범위 어휘들을 다뤄드리는 거 아닙니다. 뭐 표제어 2,000개 정도를 잡고 단어를 잘 외울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단어는 네가 외워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단어는 외워야죠, 네가. 네가 지금까지 몰랐던 단어 뜻들은 네가 단어장 가지고 외우셔야 돼요. 그러나 학습자의 입장에서 아무래도 이게 절대평가 영어다 보니까 단어의 뜻들을 단어장에 나오는 1번부터 7번 뜻까지 다 외워야 될지가 부담스러운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그 범위를 제가 정해드리는 겁니다. 기출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야, 이 단어의 뜻을 여기까지는 외워야 돼를 정해드리는 게 제 역할이에요. 자, 단어의 뜻들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외워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교재를 통해서 제가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믿고 따라만 와주시면 돼요. 그게 이 괜찮아 어휘편 강좌입니다. 2023학년도 교재를 가지고 2024학년도 수업을 들으면 되지 않냐라고 물어보실 만한 학생들이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면
안 될 겁니다. 2023학년과 2024학년도 교재에는 어느 정도의 개정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2023학년도 교재를 구매를 해놨는데 수업을 안 들었던 학생들이면 교재 구매자 항에서는 작년 강좌가 열려 있으니까 작년 강좌를 들으시길 바라고요. 자, 웬만하면 2024학년도 새 강좌를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새 교재를 사서요. 대신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교재 구매 부담을 조금 덜어드리기 위해서 괜찮아 어휘편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복습부를 없애버렸어요. 단권화 시켜버렸습니다. 교재 가격이 작년보다 오히려 더 싸졌을 겁니다. 뭐 그런 그 디테일한 것들까지 다 고민해서 만들어놨던 강좌니까 그 왜 그렇게 교재 가격까지도 내리고 복습까지 낮췄냐, 없앴냐? 다른 이유 없습니다.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이 강좌를 봤으면 좋겠어서요. 수능이 결국은 우리 아까 봐서 퀘스처닝의 질문을 봐서 문제도 봐서 알겠지만 킬러 문제 가면요 어휘 싸움이거든요. 그것도 어떤 어휘 싸움? 네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어휘의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강좌는 감히 말하건대 간당간당한 2등급에서 1등급을 만들고 싶은 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강좌일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6평 이후, 9평 이후에 찾는 학생들이 더 많아지는 강좌이기도 해요. 오케이? 자, 2024학년도 수능을 앞두시고요. 여러분들이 어휘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수업은 최고의 선택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뭔가 어휘를 어떻게 외워야 되고 어휘를 어디까지 외워야 될지의 기준을 모르셨다, 헷갈리셨다면 괜찮습니다. 너만 몰랐던 거 아니고 그거 제가 채워드릴 거거든요. 오케이? 자, 그러면 본 수업에서 저와 같이 이미지로 어휘 암기를 시작하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업에서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